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 일단, 요번 달 주교재 요거. 저는 이 핑크색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예. 요걸로 기출응용 예상문제집 요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보는 통합이론서 요거 계속 또 볼 겁니다. 7월달, 8월달. 자,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예. 자, 7월달, 8월달에도 역시 이론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노트 있죠? 요것도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사항들 또 같이 볼 거니까, 뭐 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뭐 칠판 띄워놓고 할 거니까, 중간중간 또 외우고 할 거 외워가면서, 예. 자, 7, 8월이 정말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하기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에, 좀 답답한 게 어떤 분들이, 요번 달에 처음 시작하는데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예. 요번 달에 처음 시작이래. 예. 공부를. 예. 학원 처음부터 7월부터 해가지고 7, 8, 90 넉 달이면 충분한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충분하다고 꼬셔야 돼 이렇게? 된다고 된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래야 될까? 진짜 내적 갈등. 그래서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한 넉 달 동안 뭐 수업은 들으시되 어쨌든 1차 위주로 해가지고 1차를 합격하시고 내년에 2차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사실 정답이잖아요. 지금부터 처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넉 달 만에 끝내겠어요? 그 이제 심심찮게 넉 달 만에 끝낸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정말로 뭐 넉 달 내내 진짜 죽어라 공부를 하고 또 원래 공부도 되게 잘했고 암기력도 좋고 문제풀이 요령 좋고 이런 분들은 한 넉 달이면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또 자랑 늘어진다. 꼴보기 싫게. 막 그런 거 진짜 배기 싫어. 근데 사실 정상적인 공부량으로 넉 달에 끝날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령이라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이해 원리, 법학에 대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왔던 문제하고 그 비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를 건들 수 있냐를 집중적으로 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요 과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어디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고, 근데 그 예측을 열을 못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이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연구해보고, 그런 걸 모르면 엉뚱한 거 공부하거든. 그래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딱딱 외워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무슨 이해를 그렇게 얼마나 하겠어,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현직 변호사 또 판사들도요, 법학 중에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법학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흘러간 거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겨우 이런 것 같다. 조금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외운다. 근데 요렇게 틀면 틀린다. 그 구별하는 숨은 그림 찾기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잔소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집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이거 가입 안 하신 분 아직도 혹시 계시면, 인강 들으신 분들이나 좀 가입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하도 또 이상한 가입이 좀 많이 늘었어요. 뭐 저 한가요 이런 분들 있어요. 왜 그러나 몰라. 바로 이게 가입 거절이고요. 우리 이제 메가랜드 인강 또는 김포중앙 인강 이렇게 해서 답변을 써주셔야 가입을 처리해 드리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한참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또 영상 또 시작할 거니까 열공시 TV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제 강남. 강남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이렇게 뭔가 반듯반듯하게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논밭이었대. 그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땅 있으셨대. 개발되기 전에 팔았대. 나 진짜,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갖고 계시지. 어쨌든, 개발이 쭉 되고 나서, 이 동네 개발 처음 될 때, 사람들이 여기 안 와 살까봐, 워낙 시골 동네고 해가지고, 안 와 살까봐 다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동네에다가 막 그 유명한 고등학교도 땡겨다가 이제 뭐
갖다 놓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딱 보면 뭔가 개발된 흔적이 있잖아요. 네, 이쁘게. 자, 여기 강남역 있죠? 강남역에 교대역 쭉 가면 대법원 있거든요. 가는 중간에 이런 게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 요즘은 등기소에서 이제 승격돼가지고 여러 개 등기소를 합쳐가지고 등기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동네 강남상구 이쪽에 관할하는 등기소가 이 동네 등기국이에요.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 뭐 어렵다 그래요. 등기국장. 요거 제가 강남에 혼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 그죠? 자, 이 동네.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강남구청장. 그죠? 자, 강남구에 이제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자, 충청북도 영동군에 영동역이 있고요. 자, 여기, 자, 영동군청이 있습니다. 자,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군수. 자, 이제 많이 늘었어, 이제. 군청장이라고 안 하네. 자, 여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죠. 영동지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지원장이고, 여기 이제, 요 끝에 사무실에 이제 가보면 등기계라고 붙어 있어요. 등기계. 자,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계장. 그죠? 여기 청주지방법원에 가면 등기과가 있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과장. 그죠? 등기계장, 등기과장, 등기소장, 등기국장.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우리 동네, 김포시, 그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김포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김포시다. 여기 아름다운 우리 사후역 있고 사후역 옆에 우리 이제 학원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나가면은 이제 한강 있고 한강에서 쭉 김포 한강로 타고 나가면 올림픽대로 만난다라고 제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있고요. 여기서 쫙 꺾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등기소.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 요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자, 김포등기소는 어디 소속이에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김포시청이 제일 높은 사람? 김포시장 위에 누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김포시는 인천 소속이에요? 경기도 소속이에요? 네, 경기도. 그런데 법원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김포등기소가 경기도의 어디 소속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소속이라고. 이거 관할이 다르다고. 그래서 법원 쪽 계열에 관할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구역 관할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체계가 다른 체계로 돼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우리 법원 계열 쪽은 인천지방법원 소속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장님 위에는 누가 있다? 경기도지사가 있다. 경기도지사 위에는?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자, 밑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 동네 김포시죠? 김포시. 종합운동장. 여기서 우리 아들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한강. 자, 한강 건너면 고양시. 자, 고양시장은요,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있어요? 고양시장 밑에 일산 동구청장, 일산 서구청장, 덕양구청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양시장 위에 누가 있을까? 경기도지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김포시장은 자 지적소관청 2단이다. 자 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없어요. 고양시장은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구청장들이 지적소관청을 해요. 그럼 고양시장은 지적소관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지적소관청 2단이다. 경기도지사 아니죠? 경기도지사 밑에 지금 김포시장 있잖아. 할 수 있죠? 김포시장은 자기가 지적소관청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러면 아까 나왔던 어디 갔니? 자 여기 영동군청이 제일 높은 사람? 영동군수, 그죠? 그다음에 김포시장, 그죠? 그다음에 강남구청장.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조금 기억하실 게, 고양시의 덕양구청장은 선거로 뽑아 안 뽑아? 일산 동구청장, 서구청장 선거해야 안 해요? 강남구청장 뽑아 안 뽑아? 그럼 뽑아. 강남구청장은 뽑아. 네, 여기 은평구청장 뽑아 안 뽑아? 뽑아요. 그럼 구청장은 뽑는 데도 있고 안 뽑는 데도 있지. 그럼 뽑는데 강남구청장은 지적소관청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네, 그러면 덕양구청장은 지적소관청 이다 아니다? 이다. 아주 이제 제일 기준이 이거예요. 구청장은 뽑든 안 뽑든 다 소관청 이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구청장은 다 소관청이에요. 그럼 시장은 소관청 이다 아니다? 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 요거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자, 시장. 예, 우리 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김포시장은 소관청 해야 돼. 그죠? 자, 서울시장은 밑에 소관청 있어 없어? 많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은 소관청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고양시장은 소관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소관청 아니죠? 밑에 구청장 있으니까. 예, 큰 시, 작은 시? 큰 시. 그죠? 예, 우리 동네 김포시는 큰 시, 작은 시? 되게 큰데. 밑에 구청장이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덕양구청장 위에 고양시장은, 자, 큰 시, 작은 시? 고양시장, 큰 시, 작은 시? 애매하죠? 조금 큰 시. 조금 큰 시. 그죠? 우리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는 대도시 시장. 그죠? 그쪽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고, 어디 갔니?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그랬죠? 자, 지적소관청이 뭘 관리해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 위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에는 국토교통장관. 항상 3단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계, 등기과, 등기국. 그죠? 예. 거기 다 그냥 퉁쳐서 등기소라 그래. 등기소. 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들 그냥 등기소장이라고 칩시다. 자, 등기소에서 뭘 관리한다? 등기부. 자, 등기소 위에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위엔 고등법원 위엔 대법원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사법부 계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에서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전문이다? 네, 권리가 전문이다. 권리는 권등기. 그죠? 자, 여기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가 전문이죠? 표시는 표지적.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표시는 표지적. 권리는 권등기. 그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실체관계. 얘네들을 여기다 쓰는 거를 뭐라 그래? 등기한다. 여기다 쓰는 거를 등록한다. 등기 등록한다 그랬죠? 등기 등록. 여기다가 등록해 놓고, 자, 여기 둘 중에, 자, 부동산 표시가 전문이죠? 만약에 부동산 표시 정리하면 이쪽으로 니네도 해야 돼. 라고 보여준다. 촉탁해 준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권리죠? 네, 소유권자가 바뀌고 나면, 자, 이제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자, 언제부터?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등기가 끝났어. 내 거야. 그죠? 근데 아직 대장에는 내 거로 안 써있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자, 소관청한테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통지해주면 이쪽에다 정리하고 나서, 예. 자, 지적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항상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기본 원리 파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어를 완벽하게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등록. 자, 여기는 촉탁. 촉탁하면 어디를 고쳐? 어디를 고쳐요? 뭐라고? 표제부. 그죠? 표제부 갑구 울고. 뭐 듣다 보면 당연한 건데도 다 가려놓으면 안 보인다니까. 예, 결국은 법률 용어를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촉탁하면 표제부를 고치게 되는 거죠. 예. 이쪽으로 보시면 토지 표시는 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유권자를 나타낼 때는 명주번. 자, 명주번 있었죠.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죠? 이게 소유권자가 누구냐, 저당권자가 누구냐, 그 명의인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랑 지적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지적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지적은 토지만 얘기합니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 따로 있고 건축법이고요. 자, 지적법은 무조건 토지죠? 이건 지적소관청 위에는 시도지사, 위에는 국토교통부 올라가는 거고, 등기소 위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는 거죠. 사법부. 자, 등기는 등기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고 권리관계 위주죠. 자, 얘네는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담당이 다르죠. 자, 그 다음 아까 봤던 통지 보세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자,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역소관청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게 통지입니다. 통지. 됐죠? 자, 이때 시험이 이렇게 냈습니다. 등기관은 소유권 변경 등기를 마쳤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등기를 마쳤으면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예. 자, 이렇게 지문을 쪼개서 냈어요. 예. 그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했으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오,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등기관이 저당권 등기를 마쳤으면 알려야 된다. X죠. 저당 등기 없잖아.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만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소유권 관련된 등기들은 다 알려줍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내고 싶어요. 자, 등기관은 소유권 말소 등기를 마쳤으면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근데 왠지 말소 그러면 왠지 아닐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을 또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소유권 변경하고 명의인 표시 변경하고 두 번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아직 말소나 말소 회복은 안 나왔어요. 요거 나오면 맞는 말인데 왠지 틀린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죠? 예. 다음번 모의고사 한번 내봐야 되겠다. 예. 자,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법. 자, 지적법. 누구한테?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자, 등기하셔라고 알려주는 거죠. 예,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작년 정답이었어요. 신규 등록. 예.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등기법 29조에 각하사회가 총 몇 개 있다? 11개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각하사회가 이겁니다. 자,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맞죠? 자, 이 부동산 표시는요. 자, 등기에 써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 써 있어요? 자, 등기 어디 써 있어? 표제부. 아까 봤죠? 표제부. 그죠? 자, 이게 대장이 써 있어요? 대장이 써 있죠?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하고 양쪽에 부동산 표시가 써 있어요. 두 개가 불일치하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거예요? 표시는 표, 지정.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린 거야. 그럼 이쪽 정리하고 갖고 와라 이거지. 자, 지금 안 된다.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각하해라. 이렇게 되죠. 각하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가자면, 우리가 등기 신청서 쓸 때, 자,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써야 안 써요? 써요. 자, 요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맞아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청서 쓸 때 대장 보고 쓰면 어떠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청서 쓸 때 대장 펼쳐놓고 같이 보고 똑같이 쓰라고. 그래서 대장 등기 신청서가 딱딱딱 부동산 표시가 맞아야 돼. 조금 삐끗해서 좀 다르게 쓰면, 아무리 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게 쓰면 모르겠다, 각하를 내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형식을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만 좀 보고 갈게요. 자, 토지대장이 토지 표시와, 자, 소유자가 보입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보이죠?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자, 여기 경계좌표 없어요. 소지지면 있죠? 소지지면. 네. 자, 소지지면. 그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어요? 장번호 있어요? 자, 축척 있어요? 자, 도면번호 있어요? 됐죠? 자, 소지지면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고장축도. 고장축도였어요. 고장축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변동 원인과 일자 있죠? 그죠? 예, 명주번 있죠? 자, 합쳐서 뭐라 그래? 변명. 예.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예. 별 변명으로 할까, 개 변명으로 할까, 그죠? 예, 또는 개별 변명으로 할까, 예. 개별 변명, 예. 그 다음에 사유 있죠? 사유. 이렇게 해서, 자, 대장의 등록상을 일단 외우고 가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늘상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소지지면, 또, 고, 장, 축, 도, 개, 변명, 사유. 자,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예전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요거 사유, 요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외우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도면번호, 장번호, 고유번호. 자, 여기는 축척. 그죠? 자, 특히 도면번호 있다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도면번호. 요즘에 몇 년간 도면번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면이죠? 도면.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뭐죠? 색인데요. 자, 이건 일람도 부호도 그러면 안 돼. 자, 색인도. 그 다음에 소재 있고, 지번 있고, 지목 있어요. 그죠? 자, 지목이 유가 뭐죠? 유는 유지, 유원지는 원이에요. 예. 공은
공원이에요. 공장용진 장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요 선이 뭐야? 선. 경계. 자,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을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집 그리지 말고 건축물 위치. 자, 요거는 삼각점 위치. 자, 기준점이 세 가지 있죠? 기준점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기준점 위치, 삼각점 위치가 도면에 있습니다. 자, 애들 뭐 반복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자, 임야도에는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었죠. 산이죠. 자, 산 123에 임. 요거를 분할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원래 지번 그대로 쓰고, 하나는 자 부번, 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붙여가지고 분할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 외곽선을 뭐라 그래요? 도각선. 자, 도각선 끝에 뭐가 있다? 도각선 수치가 있다. 됐죠? 자, 고요. 요거 좀 보고 가죠.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부. 자, 부자 동네요, 그지 동네요? 부자 동네. 그래서 부자도. 자, 부좌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부자도. 자, 부호미 부호도 도면번호. 이거 중요하죠. 도면번호. 그다음 좌표. 자, 다음 그 동네에도 도면이 있죠. 그 동네 도면에는 특별히 좌표라고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경계점 간에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그다음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로 좌표 등록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측량해라. 그죠? 그다음 자, 요 수치를 뭐라 했어요? 요 수치를 도각선 수치. 됐죠? 도각선 수치. 여기 보시면 29만 4,150. 자, 여기는 29만 4천. 빼면 150 미터. 150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150m.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 11만 4,200. 자, 여긴 11만 4천. 자, 빼면 200m. 자, 150m, 200m를 이렇게 구겨 넣었어요. 얼마나 구겼을까? 500배 구겼어, 500배. 500배 구겨가지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500분의 1의 소리야. 그래서요, 자, 도면 안에다가 500개 쫙 꾸겨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도면 한 장의, 자, 전체 포괄 면적 얼마? 도면 한 장의 전체 포괄 면적. 굉장히 어려운 산수가 되겠죠? 그죠? 15 곱하기 2는 30. 15 곱하기 2, 30.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30.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해? 3만 제곱미터. 이렇게 연결해야지. 3만 제곱미터. 그래서 500분의 1 축척의 도면 한 장에는 3만 제곱미터씩 딱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해진 규격이에요. 규격. 이게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자, 1200분의 1의 축척일 때, 자, 도면 한 장에 얼마 들어가냐? 그때 이제 시험 문제에다가 요 숫자 4개를 줬어요. 숫자 4개를 주면 빼고 곱하면 20만이 딱 나와. 그게 정해진 규격이에요. 그래서 1200분의 1 축척일 때 도면 한 장에 얼마? 20만.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500분의 1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3만 제곱미터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20만이 한번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죠? 최근에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어가지고, 도각선 수치가 결국 이런 거예요. 이 전체 면적.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옆에 있는 도면도 있겠지. 그 도면들끼리 연결점을 보기 위해서 숫자를 써놓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500분의 1이면 3만씩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아까 한 거고. 자, 지역소관청이에요. 자, 지역소관청은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자, 이때 시장은 큰 시, 작은 시. 큰 시, 작은 시. 지적 소관청의 시장은 작은 시. 자, 김포시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 작은 시. 구청장이 없으니까. 고양시장이나 서울시장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시 몇 개 있어요? 제주시가 몇 개?
두 개. 깜짝, 두 개나 있다고? 예? 제주시 있고, 서귀포시 있고, 제주시가 두 개예요. 또 옛날 사람들이 그런다?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게 진짜 옛날 얘기고, 제주도 반 잘라가지고,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 그럼 시장 몇 명? 2명 있어, 2명. 너무 어려운 얘기야? 예. 도지사 몇 명? 1명이까지 제주도지사. 굉장히 놀라운 사실 깨달아서 지금, 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있어요. 서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 있을까 없을까? 서귀포시장이 밑에 구청장 있을까 없을까? 예. 서귀포시 색달동이에요. 서귀포시 색달동. 그럼 서귀포시에는 밑에 구가 없고 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서귀포시장은 자기가 소관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그죠? 예. 제주시장도 소관청을 해야 돼. 그죠?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제주도지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주특별 어쩌고저쩌고 법에 의한 행정시장.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소관청에 제외돼.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자, 시장 중에, 자, 김포시장은 소관청 아니다? 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강 건너에 고양시장은 소관청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왜? 밑에 구청장 있으니까. 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 좀 큰 시죠? 좀 큰 시. 좀 큰 시장은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군수는 이제 뭐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군수는 다 소관청이고요. 자,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포함하는 거지. 구청장은 다 소관청이야. 제일 쉬운 게 군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고, 이제 시장은 제일 작은 시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게 뭐냐면, 세종시장. 세종시장도 소관청을 넣어줍니다. 조금 특이해요. 세종시장은 조금 애매한 집이긴 한데, 어쨌든 법에 소관청이다라고 넣어줬어.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세종시장까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자, 대장이 몇 개 있어요, 대장? 자, 대장 4개 있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있는 거고요. 자, 도면은 엄밀하게는 2개인데 넓게 보면 3개를 쳐주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보처리 시스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지적 공부고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 소, 지, 지면, 경자. 토지 표시죠? 예, 소, 지, 지면, 경자.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고요. 자, 토지 표시, 소, 지, 지면, 경자. 요걸 쇠로 정하는 게 뭐죠? 쇠로 정하는 거. 신규등록. 그죠? 신규. 이게 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등등. 자, 왜 말소해요? 바다가 됐으니까. 바다에든 말소하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토지 표시가 변경된다. 라는 것들을 자 합쳐가지고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축적 변경은 자 언제나 지적도라 그랬죠? 네,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 축적이 몇 개 있어요? 자 많이 있지만 지적법에서 지적도에 쓰는 축적은 7개가 있다. 그죠? 저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많이 쓰는 거 1200분의 1. 그죠? 자 여기다 곱하기 2하면 600분의 1, 600분의 1. 자,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그죠? 예. 어떤 분이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여기 곱하기 1을 모르겠대. 진지하게. 저 1200분의 1을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어떻게 돼요? 1200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 나누면 600이잖아. 그 6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나눠? 12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인 거 곱하면 어떻게 해요? 2400. 됐죠? 예, 지금, 그렇구나 하는 분 몇 분 있어, 지금. 자, 됐죠? 여기 이제 딱 세 개 기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임야도에는 뭐 쓴다? 3000분의 1. 또 하나, 6000분의 1 쓴다 그랬죠? 예, 그리고 쇠로 나오는 거 500분의 1 하나, 또 1000분의 1 하나. 이렇게 해서 7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게 정밀도가 커지면, 자, 그거. 정밀도 커지면 축적 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진도 문제. 요거 잘 나옵니다. 모든 토지 보이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장관. 자, 모든 토지는 장관이, 자, 등록하여야 한다요. 자, 어디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자, 뭐를?
모든 토지를. 자, 이래서 지적 3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적 3요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 3요소예요. 자,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장부 관리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 상태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책무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하려면 통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한 필지 한 필지. 한 개씩. 필지별로. 자, 기본 정보가요. 소지, 지면, 경자. 혹시 몰라서 등을 그랬어. 소지, 지면, 경자 등을. 자,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뭐예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용도를 어떻게 해요? 용도를 조사하는 거지. 그다음에 자, 면적, 경계자포 어떻게 해? 측량하는 거지. 자, 측량해서 걔네들을 알아다가 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죠. 자, 누가 한다? 장관. 자, 이렇게 등록해놨으면 끝나요? 자꾸 바꿔요. 자꾸 바꾸는 게 뭐예요? 토지 이동. 토지 표시를 새, 변, 말 하는 거죠. 자, 요거 누가 결정한다? 자, 요거를 자,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소관청. 근데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죠? 자,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 자, 예를 들어서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 변경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소유자가 신청한 대로 무조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결정을 해주는데, 그 담당 기관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신청 안 하면 직권. 자, 직권. 누가? 지적소관청. 자, 다만 붙으면 이제 이게 단서 규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적법 64조 1항, 2항 단서. 자, 64조 1항, 2항 단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4조 2항 단서 그러면 신청 없었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가는 거다. 자, 직권으로 가면 막 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죠? 자,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계획? 토지 현황 이동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게 딱 잡혀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거를 동자를 용자로 바꾼다 그랬죠? 이거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소관청. 자,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김포시장이 우리 김포시 계획 세워.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 다요. 한 번에. 예.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사우동만 먼저 해봐. 이거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군구,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여기까지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빵꾸 뚫어. 그죠? 빵꾸 뚫어서 무슨 계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빵꾸 뚫고, 여기도 빵꾸 뚫고. 그래서 시도로 섞어가지고 출제를 여기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쉽죠? 그 다음이야, 이제. 그 다음. 이제 외워야 돼요. 예.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다음. 조사 계획 다음은 조사하면 만드는 거 조사부 들고 들어와서 만드는 거 조서. 여기까지 외워야 돼. 자, 조사부, 조서. 쉽잖아. 조사부, 조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정리하기 전에 만드는 게 결의서야. 자, 결의서 이름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난 현황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잖아.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자, 이제 이 그렸단 말이에요. 난 이제 애썼어. 지금 봐봐. 예.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그 다음 뭐야? 조사하면 뭐가 나와? 조사부가 나오지. 조사부. 자, 그 다음 뭐야? 조서가 나오지. 자, 조서를 자 결의서에 첨부한다. 조서를 첨부한다. 첨부하고 나면 뭐가 돼요? 자, 지적 공부를 이제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예. 직권 정리됐죠? 그러면 소유자들이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 통지해줘야 돼. 직권 정리하고 나서 소유자한테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직권 정리 후에는 통지한다. 그렇죠? 예. 요 절차. 그래서 요게 빵꾸 뚫어서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순서를 물어보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면은 뭐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저는 요거 차례 요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차례요. 여기다 빵꾸 뚫으면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정리 결의서잖아. 정리한다고. 정리 결의서 정리.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르면 어떻게 해?
얘네들이 다르게 써 있어. 어떻게? 얘네들이 다르게 써 있어. 이거 가지고 정리했는데 다르게 써 있어. 어떻게 돼요? 예? 잘못 쓴 거지 뭐. 잘못 썼으면 어떻게 해? 직권정정. 정정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때 정정이 직권정정이에요.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공부가 다르게 정리했다.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까지 가는 거야. 자, 또 갑니다. 이거 불탔대. 불타서 샥 날아갔대. 샥 날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복구. 자,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필요하죠? 이 복구 자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등이 딱 좋기 때문에 이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그동안 맨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나올 차례란 말이에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어요? 네, 다시.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자,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랬죠? 자,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할 때 조사 부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첨부해? 결의서. 저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래, 헷갈리겠죠? 그죠? 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럼 계속 가요. 자, 네, 됐고요. 자, 이제 지번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번. 네, 지번. 지번 넘어가기 전에, 자, 문제를 좀 더 풉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문제집에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문제집 15페이지에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게 변하는 거를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신청은 누가 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결정을 누가 해?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신청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장관이 한다고 X죠. 자, 장관은 모든 토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거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자,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소관청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가는 거죠. 네, 막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죠? 자,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없이 소관청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자, 3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한다고 X죠. 자, 시군구죠?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 아니라.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 있죠? 4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했어요. 뭘 만들어? 조사부를 만들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현황을 적어야 된다. 됐죠? 네.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해서 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조서 아랫부분에 64조 2항 단서. 이렇게 맞죠? 자, 64조 2항 단서를 보는 순간 신청이 없었구나. 이게 직권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합격하시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지적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가 64조 2항 단서를 보는 순간 직권을 했나 보죠? 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걸요.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나 뭐 변호사, 판사들도요 법조문을 다 외우지 못해요. 예. 인상적인 법조문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조문 외우고 있는데 저건 되게 중요한 법조문이죠. 예. 만약에 신청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4조 2항 단서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2번 보세요. 예. 모든 토지가 보이네? 모든 토지. 등록은 누가 해?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토지 이동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죠. 자, 누가 신청해? 소유자가 신청하죠. 그렇죠? 소관청이 신청해서 소관청 결정은 말이 안 되죠. 자,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그죠? 퀴즈.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가 있어요? 토지 이동 신청 의무가 있어? 기간이 얼마인데? 1개월? 60일? 한 달? 30일? 지체 없이? 90일? 처음 들어요? 예?
90일도 있어. 바다로 된 토지, 걔 90일. 걔 빼면 다 60일, 60일. 그죠? 어서 또 한 달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60일이나 90일에 신청 의무가 생기죠. 근데, 자, 기본적으로 분할합병은 자유예요. 분할합병은 자유고, 예외적으로 60일이고, 신규 등록 전환, 지목 변경 그냥 60일.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 그래서 지적법상 60일이나 90일 이내 토지등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직권을 해버린다고. 알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거를 했어. 그 대장이 분할이 됐어. 그럼 등기부는 분할이 안 됐죠. 그럼 등기소의 신청은 1개월이에요. 자, 등기 신청은 1개월. 그건 등기법에 가서 신청하는 거고, 지적법에서는 보통 60일이나 90일이 원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신청 의무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적법은 60일, 90일이 원칙이고, 등기법은 이거 고치고 왔으면 한 달이나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또 갑니다. 분할합병은 원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분할합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땅인데. 근데 분할 의무가 생기는 게 일부 형질 변경. 토지 일부 형질 변경. 그때는 60일이 생겨. 그럼 그러고 나면 등기소에도 한 달이나 가야 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적법상 60일, 90일이고 등기법상은 1개월이에요. 전부 다 과태료 없어. 과태료 없어. 이쪽도 저쪽도 과태료 없어요. 예전엔 여기 넣고 저기 넣고만 이랬거든. 다 통일돼서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불이익이 될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결국 안 하고 어떻게 돼? 직권을 가는 거지. 직권을 가려면 막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렇죠? 예, 자, 오늘만 해도 외우겠다 이제.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렇죠? 요즘에 제일 듣기 싫은 게, 그죠? 예, 너만의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 그죠? 이러면서 수업 안 만들어봤자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어? 수업 들으면서 외우잖아. 그러니까 제 부탁인데 수업은 좀 들으라고요. 수업 안 듣고 혼자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고 어디 산에 간다? 또? 산에 가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누가 폭염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어느 과목이나 수업 시간에 귀동량이 얼마나 큰데. 귀동량을 해놔야 뭐가 외워진다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랬죠? 자, 여기 나왔죠? 수리. 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읍면동입니다. 그랬죠? 자, 또 가죠. 4번 봅시다. 4번. 자, 1번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OX. X죠? 자, 모든 토지 등록은 장관. 이하는 거죠, 장관. 두 번째.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토지 이동이 있어요. 자, 누가 신청해? 소유자. 60일, 90일에 신청하는 거죠? 결정은 누가 해? 소관청. 그죠? 자,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 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자, 틀렸죠? 네. 요거 찾아내야 돼요. 네. 4번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 자, 토지 이용 조사부 아니라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자, 정리해야 됩니다. 자, 5번 소관청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솔직히 숨은 그림 찾기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고 나서 다음번 모의고사 나오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날까 진짜? 예, 예. 근데 연습도 안 하면 절대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예, 당장 가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데 막 답안 체크해야 되는데 동자 용자 이게 눈에 보일 리가 없어.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미리 지금 경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이건가? 라고 찾으면 용이네?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이 좀 안 좋은 말로 짬밥 문제풀이 짬밥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뭔가 무슨 근본적 원리를 찾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객관식은 그냥 결국은 절차법은 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전체 법 원리가 좀 있어. 근데 나머지 절차법은요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바꾸고 자, 단어 바꾸고 날짜 바꾸고 주어 바꾸고 있다 없다 바꾸고 딱 정해진 패턴이에요. 그거 찾는 거지 뭐 대단한 원리 찾으시면 안 돼. 그죠? 동자 용자 찾아야 돼요. 동자 용자. 자, 5번 봅시다. 옳은 거 찾기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신청은 누가 해? 소유자. 자, 결정은 누가 해? 소관청. 신청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자, 똑같이 나네요. 자, 두 번째. 자, 나머지는 다 틀린 거란 말이죠. 자, 어디가 틀리나 봅시다. 토지
동 틀렸죠. 자, 그 다음 토지 이동 틀렸어요. 3번 요거는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소유자가 못해. 자, 지번 변경 신청은 없어요. 규정상. 그죠?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누구한테 신청한다? 시도지사에게 신청이 아니라 승인 신청이에요. 승인 신청.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자, 승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번 변경이에요. 자, 좀 이따 지번 넘어가서 하고요. 자, 4번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된대요. 그러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시적이면 지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지목 변경해요? 영구적일 때. 영구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하는 거고요. 일시적이면 변경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좀 이따 나올 건데 600분의 1 지역과 좌표 등록부 지역은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럼 한 필지 면적이 1이 아니라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됐죠? 네. 다 틀리겠어요. 자, 6번도 가봅시다. 자, 요것도 옳은 거 찾기 해놨기 때문에, 자, 틀린 거 많이 넣어놨죠?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토지 OX, X, 모든 토지 틀렸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소유자가 결정해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신청. 자,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3번,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네. 4번,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하려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맞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직권 정리는 조서를 작성해서 결의서에 첨부하고,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좀 이상하죠? 자, 조서에 결의서, 그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조사부. 지적 정리. 자,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4번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자, 이 정도면 이 관련 규정은 충분히 연습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지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번 얘기 조금만 하고 싶게요. 지번. 자, 교재로 갑시다. 자, 우리 통합이론서 갈게요. 통합이론서에 지금까지 이제 지적법의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또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또 넘어가시면 지번으로 갈게요. 지번. 자, 여기도 메타인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쉽죠? 이거는 토지 이동, 이용 요거 바꾼 거, 소관청 장관 바꾼 거,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 통합이론서 26페이지 가보시면, 자, 지번하고 지목하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27페이지서부터 볼게요. 27페이지서부터. 자, 지번. 지번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이름을 장명을 못하니까 숫자로 붙이는 거죠. 숫자, 번호로 붙이는 겁니다. 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닌 숫자도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아닌 거 한자도 있죠. 한자. 이런 것도 숫자죠. 그죠? 자, 또 이런 것도 숫자예요. 숫자. 이런 건 숫자죠. 근데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이거 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숫자 중에 요걸로 지금 쓰고 있다. 자, 우리나라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부여한다고 X죠. 왜? 한글이 있어. 산. 자, 숫자 뒤에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자, 이 산이 붙으면 그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고 X예요. 자, 임야인지는 알 수 없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산을 처음 본 게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주소는 무슨 구, 무슨 동, 산 5번지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죠? 산 5번지야. 제가, 우리 주소엔 산이 없는데 왜 여기 산을 붙이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혼날 것 같은 거야.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퀴즈. 자, 그 토지의 지목은? 그 토지의 지목은? 학교용지. 왜? 뭘 또 왜야? 학교라고 했잖아. 자, 대장은 임야대장이었겠지. 임야대장에 꼭 임야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주소니까. 학교용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산이 붙었다고 무조건 임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거꾸로도 있어요. 토지대장에 임야가 있어 없어?
토지대장에 임야가 있어요. 토지대장에 임야 있어요. 거기다 산자 붙이가 안 붙이가? 안 붙여. 왜? 토지대장이니까. 자, 산자가 붙으면 자 무슨 대장이다? 임야대장, 임야도다. 자, 산이 붙었다라는 건 지목하고는 상관이 없고 장부가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원 앞에 산이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은 지적 공부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죠? 거의 뭐 명문작 아닙니까 이런 거는? 큰 호응이 없네. 예, 뭐 요약집 이런 데 이런 거 안 써줘요. 그러니까 저 이론서 되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지. 큰 감동도 없고 그냥 괜히 얘기했다. 예. 이게 문장 하나하나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하나하나 이게 아무거나 막 쓴 게 아니에요. 가능한 한 법조문 가지고 조문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붙는 거는 이 군더더기를 띄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짧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지금 자꾸. 자, 집어는 자, 요 줄 표시 요거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자, 의로 표시한다면 안 돼요. 의로 읽는다. 됐죠? 본본과 부본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외우는 겁니다. 집어는 누가 붙인다? 지역소관청. 그러면 여러분 문제 낼 때 이거 뭘로 바꾸고 싶어요? 시도지사 또는 장관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원을 붙일 때 지역별로 붙이죠? 이 지역은 동리별로 붙입니다. 그럼 뭘로 바꾸고 싶어요? 시도, 시군구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동리별로 집원을 붙이고요. 자, 차례가 있어요? 차례, 집원을 붙인 차례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이겠다.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신조등록 등록전화 하나 하고요. 자, 분할 2개, 자, 합병 3개,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서, 확정제. 요 4가지를 외우시는 거예요. 4가지. 자, 첫 번째가 신조등록 등록전화. 자, 두 번째가 분할, 세 번째 합병, 네 번째 도시개발서. 됐죠? 그래서 4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 신조등록 등록전화는 원칙이 부번. 원칙이 부번. 자, 지웁시다. 짠. 네. 아, 이 전자칠판 이게 참 좋아요. 네. 자, 신조등록 등록전화는 원칙이 부번인데, 인접지 토지 본번의 부번. 자, 인접지가 예를 들어서, 자, 2, 3, 4래. 그러면 부번 붙이면 2, 3, 4의 1.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2, 3, 4번지가 그 동네 맨 끝번지래. 맨 끝번지. 그러면 그 끝번지라면 2, 3, 5로 붙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예외적으로 본번 붙이는 경우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자, 예외적 본번. 그 동네 최종 지번이 5, 6, 7이래. 뭐 5, 6, 7, 5, 6, 8부터 쭉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경우가 3가지예요. 하나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자,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또 여러 필지다. 자, 합쳐서 종떨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본다. 문제를 만들어 본다.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문제를 만들 때, 자, 일단 뭐부터 써줘야 돼요? 신규 등록 또는 등록전을 써줘야 돼. 그럼 분할도 있고 합병도 있고 하니까 신규 등록 또는 등록전을 써주게 돼 있는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록전화를 써있어요. 등록전화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 자, 등록전화의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죠? 네. 모두 고르시오. 그럼 뭐요? 종떨려. 3개 찾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모두 고르셔야되는지 아세요? 법조문을 내면요. 한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지문이 5개가 있어야 돼. 5개가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나를 틀리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문 한 문제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박스 처리 해가지고 요 3개를 다 넣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을 못 건드렸어요.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옳은 지문을 넣어버린 거지. 그래서 3개 그대로 종떨려 이렇게 출제해버렸어. 그렇죠? 자, 그러면 출제할 때 포인트가 일단 요거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걸 표시를 해주고 예외적인 거라는 게 이제 본번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박스를 친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의 심리가 보여요.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네.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신규 등록 바꿔도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분할이나 합병으로 바꿔버리면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인접지에 부번을 붙이는 경우를 모두 고르셔. 그럼 이거 원칙이니까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번을 고르셔 이렇게 낸 거지. 자 어떻게 문장 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예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할 보세요. 분할. 자 분할은 자 한 필지는 원래 지번으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번이에요.
그럼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대. 자, 123번지와 123의 1번지가 됐죠? 이 중에 123을 또 분할하면 어떻게 돼? 123 그대로 하나 쓰고 또 123의 2, 123의 3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123의 1이 있으니까 그 다음 부번으로. 그 다음 부번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를 또 두 필지로 분할하면 어떻게 돼? 123, 또 하나 123의 4가 되지. 여기 3이 있으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낸 적 있어요? 분할의 경우에는 항상 부번으로 부여한다, OX. 분할은 항상 부번으로 부여한다. X죠. 왜? 종전 지번이 그냥 본번일 수 있잖아. 항상 새로운 부번을 붙인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종전 지번으로 가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합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항상 본번으로 부여한다. X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번으로 부여하니까. 됐죠? 네, 그 다음, 자, 지번을 붙일 때는 순서가 있어요? 지번 붙이는 순서는 북서기번법이죠? 근데, 자, 북서기번법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자, 건물이 있으면, 자, 분할 전 지번을 그 건물 쪽에다가 우선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번지였어, 100번지. 자, 100번지를, 자,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100, 하나는 100의 1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아니죠? 자, 근데 여기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건물이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의 원래 주소가 100번지로 돼 있었겠죠? 자, 분할 후에는 뭐가 되겠어? 101번지가 되겠지. 헷갈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 북서기번법 무시하고 여기다가 100번지를 쳐라. 여기다가 부번을 붙여라 이거지. 그래서 건물 있으면 순서 바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굳이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 안 해주는 거야. 이 건물 있네 바꿔줘. 예. 그렇죠? 근데 건물을 보고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게 합병. 합병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 이것도 좀 지웁시다. 예. 자, 합병은 자, 선순위죠. 예, 합병은 선순위. 합선. 합병은 선순위. 자, 본번이다. 본번 중 선순위. 합병은 무조건 선순위. 여러 개 중에 제일 빠른 거. 예를 들어서, 자, 네 필지가 있다. 9에 1번지, 10, 11, 12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합친대요. 그럼 네 개 중에 고르는 거죠? 예, 자, 몇 번지? 10번지요. 자, 여기 선순위로 하고 싶지만 부번 달렸죠? 그럼 본번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니까 10번지로 갑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건물이 있었다는 거야. 자, 건물이. 자,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지? 네? 자, 그래도 10번지요. 그래도 10번지요. 이걸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신청해야지. 신청. 자,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죠? 이거 소유자 같아요? 다 같은 사람 땅이에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은 소유자다. 다 내 땅이니까 이걸 해줘 라고 신청하죠. 신청하면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이건 해줘야 돼. 지가 원해서 신청했으니까. 합병은 선순위고 건물 있으면 신청하면 해줄게. 신청 안 하면 그냥 원칙대로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본번입니다. 아까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이 부번이었지. 얘는 본번이라고요. 분할 합병은 거의 낼 게 없어요. 분할은 부번, 합병은 합선. 끝이잖아요. 거의 낼 게 없고요. 신규 등록 냈으니까 자, 이제 나올 차례는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원래 집은 쓴다 안 쓴다? 도시 개발했어. 개발하기 전 토지에 옛날에 막 산동네였던데 집원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쓰긴 쓰는데 뭘 쓴다? 본번 쓴다. 그중에 깨끗한 것만 골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종전 지번 중에 뭘 쓴다? 본번 쓴다. 근데 다 쓰는 건 아니죠? 본번 중에서도 깔끔한 것만 써야 돼. 자, 좀 지저분한 건 안 쓴다고. 지저분한 건 안 쓴다고. 안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시행지역 안에 종전 지번과 자, 시행지역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겹친 거야. 겹쳤죠? 겹쳤으면 나중에 분할할 때 헷갈릴 수 있어.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해라? 제외해라. 그 지번 빼라. 자, 또 하나는 걸쳐 있는 거야. 헷갈리겠죠? 빼라. 그럼 걸치거나 겹치면 어떻게 해? 빼라. 빼고 깔끔한 것만 골라 써야 돼. 그죠? 예, 그러면 깔끔한 거 골랐으니까 부족해. 자, 부족해. 자, 부족할 수 있어요. 자, 부족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블록 단위로 끊어가지고 부분 쭉 붙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되겠다. 야, 맨 끝번지서부터 다음 부번으로 본번으로 쭉 붙여라. 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올해 나오면 어떻게 해? 찍어, 그냥. 찍어, 그죠? 대신에, 자, 뭘 외워야 돼요? 본번. 개발은 뭐 쓴다? 본번 쓴다. 그 다음에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이 잘 준비된 거를요, 자, 여기만 쓸까? 딴 데도 중요할까? 딴 데 중요해. 자, 딴 데 준용하는 거, 이게 지축행,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번쩍 행사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번쩍 행사, 예. 지축행이다. 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지축행 하든지. 내년부터 바꿔야 되겠네. 예, 어쨌든, 예. 지번 변경, 자, 행정국 개편, 축척 변경. 요 세 가지는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자, 본번으로 붙인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주에 부번 붙인다고 X. 인접주에 부번은 신규 등록이잖아요. 그걸 가져왔으니까 틀린 거죠. 요거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본번을 붙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박스 처리, 그죠? 근데 이제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5개를 안 만들어도 돼. 4개만 만들면 돼. 4개만 만들고 나머지 하나 집어넣으면 5개가 되니까 이게 답이야. 알 수 있죠? 그러면 4개를 어떻게 만드냐? 얘 3개잖아요. 얘네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이지.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더 넣어서 준공전을 넣는 거야. 똑같아. 준공전에도 도시개발 사업이요. 본번. 도시개발 사업 본번. 지축행. 그러면 총 몇 개가 돼? 5개를 만들 수도 있어. 됐죠? 예.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등록 전환 같은 거 집어넣으면 걔가 답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요거 나올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거 나올 차례, 요거 나올 차례예요. 준용하는 경우. 본번 쓰는 거 준용하는 경우가 3개 더 있다.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그럼 4개죠? 거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걔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박스 처리하면 더 다양하게 낼 수 있어.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제가 올해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년간 지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작년에 종떨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이거 한번 더 나올 차례다. 이거 찍고 있는 거니까 이거 예상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축행의 지가 뭐야?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맨날 시적소관청 그러더라고. 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없어요. 자,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도에게 그냥 신청이 아니라 승인 신청 하는 거죠. 승인 신청. 자, 이때 승인 신청을 말로 할까? 승인 신청서를 쓸까? 신청서를 쓰겠죠? 써요. 신청서에다가 이것저것 써 넣어요. 예, 각종 명세를 집어넣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해.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동네 북변동이라는 데가 지번이 엉망이라서 새로 붙여야 되겠어요. 승인해주세요. 라고 경기도지사한테 넣었어. 그럼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황해. 어떻게? 뭘 봐야 되겠어요? 그 북변동을 봐야 되겠지. 북변동을 가서 보진 않겠고 도면 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적도 임야도를 제출하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산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요, 시도지사가 이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야, 니네 북변동 보니까 엉망이다, 야. 해라. 라고, 자, 통지를 누구한테 해줘? 소관청한테 통지합니다. 자, 소관청한테 통지하는 거, 이거를 시도지사가 소유자들한테 통지한다고 X. 이러면 틀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소관청은 그 동네 북변동의 지번을, 자, 본번으로 붙여요, 부번으로 붙여요? 본번으로 붙여요, 부번으로 붙여요? 본번으로 붙여요. 왜?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그랬잖아.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해서 뭘로 붙인다? 본번으로 붙인다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동네 지번이 본번으로 싹 새로 붙여지겠죠? 예. 걸치거나 겹치면 제외하고, 부족하면 최종 본번 가져다 쓰고, 이래가면서 자, 새로 싹 붙였어. 그러면 동네 땅 주인들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등기소에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래서 지번 변경 후에는 소유자한테도 통지하고, 자, 15일 7일 나왔어요. 등기소에도 촉탁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후에 등기 촉탁과 소유자 통지가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그 동네 걸치거나 겹친 본번을 안 쓰죠? 안 쓴 것들은 어떻게 해? 결번대장. 안 쓰는 것들은 결번대장. 결번대장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축행하고, 그 다음에 분할하면 결번 생겨, 안 생겨? 분할하면 결번이 안 생기지.
합병하면 결번이 생기지. 자, 그런 경우들 결번 생기면 거기다 집어넣고 연구보존합니다. 이걸 결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결번 넣고 또 쓰면 또 엄청 헷갈려지니까. 결번 대장에 집어넣고 연구보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번 대장은 누가 작성해요? 지적소 관청. 그죠? 예, 자, 이거 몇 년 보죠? 연구보존이지. 그죠? 자, 지적공부 2다 아니다. 지적공부 2다 아니다. 아니지. 아까 지적공부에서 못 봤잖아요. 지적공부는 법 규정이 있는 것만 지적공부예요. 나머지 부수장부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지적공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구보존한다고 다 지적공부는 아닌 거예요. 자, 아까 지적공부는 대장 4개, 도면 2-3개, 거기다가 정보처리 시스템까지를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관련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